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네, 작년 10월에 네, 직장이 좀 시골 쪽으로 바뀌면서 예,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네, 제가 도착을 했는데 제 옆좌석에 앉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내리면서 야기당기 쇼핑백을 들고 내리시더라고요. 예, 까먹으신 것 같아가지고 따라갔는데 안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시라고 이제 제가 매표소에다가 약을 맡겼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러고서는 잊고 지냈었는데 올 1월쯤에 이제 경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제가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신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죄라 그러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어, 이제 얘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또 매표소에서도 제가 약속지폐까지 갖다 줬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 지금 없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괜히 좋은 일 한다고 했다가 경찰서에서 음, 조사까지 받고 네, 검찰까지 넘겨져서 증거 불충분을 풀려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어제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길래 네, 전화를 걸었더니 그 약속 뷔페 그거를 잃어버린 신고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제 전화번호랑 직장 그리고 직업이랑 전 직장 퇴사 날짜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주머니는 이제는 본인 약을 잃어버린 게 제 탓이라고 거기 놔뒀으면 안 잃어버렸을 텐데 왜 그걸 또 가져가서 이 사단을 내냐고 저한테 상대대면을 하자는데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 그분께서 이제는 저의 개인 신상까지 아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형사가 알려준 거면 음. 이제 문제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언을 얻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유, 참, 네. 일단 사연 잘 들었고요. 뭐, 갑자기 경찰서에서 좋은 일 했는데 전화가 와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하니 이분 같은 경우에 보이스피싱이 아닐까라는 그런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셨는데 또 이런 일 때문에 고민을 하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최신영 변호사님이 옆에서 같이 듣고 계셨거든요. 네, 네, 바로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최신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선의로 이제 물건을 주어서 매표소에 갖다 두셨는데 이 부분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의율이 돼서 뭐 이제 조사를 받게 되신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그 해당 물건 쇼핑백을 어떤 경위로 이제 습득을 하게 되셨고 어떤 경위로 이제 매표소에다가 보관을 하시게 되셨는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버스 네네. 내리라는데 그 버스의 대각선 옆좌석에 그 약초피백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두면 누가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청소하시는 분이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분을 갖다 주려고 제가 들고서는 따라갔는데 보이질 않아서 제가 맥주소에다가 맡긴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맥주소 직원들도 이제 교대 근무가 있어서 이게 딱히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분실이 된 사연이거든요. 그 매표소에 맡기면서 보관증 같은 걸 작성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런 거는 하지 않고 그냥 갖다 주고 네. 찾아주세요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관증을 작성하면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네. 이제 그런 경우로 유출된 경우가 아닌지 싶어가지고 여쭙게 됐고요.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아주머니로부터는 어떤 경위로 고소를 하셨다고 들으셨나요? 아주머니께서요? 예예. 이제 아주머니께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좀 훔쳤다라고 아주머니께서는 네.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가져가신 줄 아신 것 같아요. 왜냐면 매표소에도 그게 없으니까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네네. 그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사실 상담 주신 아주머니께서는 이제 실수로 가방을 두고 가셔서 이건 이제 점유 이탈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 점유 이탈물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물건을 이제 점유하지 않게 돼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게 된 것을 점유 물탈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 배달된 우편물, 뭐 자연재해로 떠내려간 물건 같은 것들도 점유 이탈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실수로 놓고 간 물건들도 점유 이탈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유실물법에 따라서
착오로 점유한 물건이나 타인 놓고 간 물건에 대해서는 준유실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관련된 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물법에 따르면은 습득자는 이 분실자에게 반환 또는 경찰서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유실물법 제1조에 따라서 경찰서 또는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법률에 따라서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뢰 주신 분께서는 사실은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을 하시고 유실물 담당자에게 유실물 신고를 하셨어야 했고, 또 그 다음에 담당자한테 보관증을 받고 이제 신고 절차를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뭐 이거를 알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점유 이탈죄로 이제 의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그 의뢰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어떻게 그 아주머니께서 알게 되셨는지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네네네. 네. 제가 네. 저는 그분이랑 만난 적도 없고요. 네. 저는 좀 제 개인 연락처로 뭐 이렇게 주고받은 게 전혀 없는데 그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불쾌하잖아요. 사실은 얽히고 싶지도 않은데. 네. 예. 근데 아주머니께서 다 아시는 건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제가 내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네. 그 경찰 아저씨께서 이거를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안 그래도 지금 이것 때문에 조사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느라 직장에서도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다니냐고 싫은 소리 듣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보관증에다가 개인정보를 기록하지 않으셨다라면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내용이 뭐 누설됐다라거나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정보에 대해서 외부로 누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근거로서는 이제 그 모든 명예와 사생활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그 본래 목적 외에서는 사용되지 않아야 되고, 그 본인 외의 사람에게는 누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타인 그리고 그 고소인에게 누설을 했다라면은 그 누설하게 된 경위나 목적, 그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 법익,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그런 긴급성이라든지 이 누설하게 된 경위가 그 분명치 않아 보이고, 만약에 해당 수사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출을 했다라면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여지기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행위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거는 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 형사분한테 만약 형사분한테 그걸 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일단은 그 수사관서에 전화를 해서 그 수사를 받으신 경찰관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게 어떤 혹시 그 본인의 개인 정보를 고소인에게 뭐 열람 또는 등사의 방법으로 누출을 하였는지, 혹은 뭐 이제 구두로서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뭐 확인이 된다라면 조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분도 가서 조사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조사를 받는 중에 뭐 이렇게 조사가 뭐 이렇게 네. 컴퓨터에 띄어진 화면이라는 이런 걸 보고 그분이 네. 제 개인 정보를 네. 알아가신 거라면 이건 형사분 책임은 아닌 거죠. 네,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경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사실 열람 등사를, 그러니까 관련된 기록을 열람 등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본인이 발언한 내용의 조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누출되는 위험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 뭐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어쨌든 네. 저는 지금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사람들도 있고 좀
안 좋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아줌마를 무고죄로 좀 신고를 하고 싶은데 그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무고죄를 검토를 하게 되시는데 그 무고죄를 이제 성립하는 요건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형법에 따른 무고죄를 살펴보면 그 형법 제 156조에서 무고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서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또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신고한 자가 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아주머니께서는 매표소에 이것이 신고된 것을 모르고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그 신고를 하였을 때는 무고죄가 불성립한다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라고 그 처분을 받으셨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는 허위 사실이란 요건은 그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신고할 사실이 객관적인 반하는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해서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그 아줌마는 지금 저를 만나서 3달 하자고 하는데 네. 네, 어쨌든 이 아주머니는 자기가 약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잃어버린 물건이고 저는 그 물건을 찾아주려다가 지금 이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한 건데 네네. 제가 이거를 보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나요? 우선 본인이 직접 그 매표소에 이 물건을 맡겼고 이거를 고의적으로 뭐 처분하거나 아니면 습득할 목적으로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좀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표소에 나는 맡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을 풀려났고 또 이 부분이 그 아주머니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다르게 그 아주머니 주장하시는 바처럼 이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소지를 하거나 습득한 사실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소명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어쨌든 그 아줌마 만나서 이걸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하면 저는 별 책임을 질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상의 지배를 하지 않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소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좀 소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에게 돌려주려는 취지가 있었고 이 선의에 대해서 그 위법한 영득의 의사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정확한 좀 의사 표현이라든지 좀 소명이 조금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이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일어난 건데 네. 이게 좀 지치일이 지나서 CCTV도 없고 증거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구두상 말하는 걸로도 이게 소명이 가능할까요? 네, 그 억울하게 받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주인을 찾기 위한 것이지 본인을 위한 이제 영득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정황상의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표시를 하시고 설명을 하신다라면은 네,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약이 담긴 쇼핑백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네. 예, 네. 그것만 있었다면 참 좋은 일로 잘 마무리가 됐을 수 있는데 이게 중간에 사라지면서 참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제 유실물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잘 이제 넘기시는 게 다음 탈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